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 엄마 곽정민입니다. 네, 오늘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 들고 나왔어요. 이 책.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로버트 기요사키 이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재테크 분야에 손꼽히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시리즈를 통해 전 세계 수천만 사람들에게 돈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게 하셨죠. 하와이에서 태어났고 자란 그에게 두 아버지가 있었대요.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가난했던 친아버지와 정규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했으나 부자가 된 친구 아버지의 가르침을 동시에 받으면서 그는 결국 부자 아버지의 가르침 속에서 자신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점을 발견했다라고 서문에 적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나는 굉장히 열심히 일해. 굉장히 열심히 일해서 승진도 하고 그러면서 월급도 점점 높아지고 소득도 점점 높아지는데 나는 왜 부자가 되지 않지? 나는 왜 또이또이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9to6의 삶을 살 때 굉장히 열심히 일했어요. 나도 여기서 열정을 보이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그러면서 나의 월급도 올라가고 봉급도 높아지니까 나의 만족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점점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은 인정을 받고 더 많은 페이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가 부자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왜 돈이 모이지가 않는 걸까? 나에게 진정한 부자가 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아, 그랬었지. 나도 점점 이 삶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지. 그러면 나는 이런 교육을 왜 못 받았을까 하면서 되게 분통하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학교 정규 교육을 받을 때 국영수과를 배우고 그거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면서 빨리 좋은 대학교를 가고 공부를 잘해서 좋은 데 취업을 하고 좋은 데 취업한 후에는 어디를 취업하라고 알려주죠? 좋은 대기업에 취업을 하라고 교육 자체가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누구 하나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시스템으로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야 되고 너가 어떻게 재산 관리를 해야 되고 돈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구 하나 알려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셨잖아요. 그러고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지금 저 세대 같은 경우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서 그런 다음에 좋은 데 취업하는 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야. 그리고 내가 전문직을 가졌을 때 가장 빨리 부의 선상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변호사, 의사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들이잖아요. 그럴 때 더 많은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은 우리 어머니 때 부모님 세대에서는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우리 자식들은 그런 삶으로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계속 고만한 삶들을 유지하면서 그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도 가르치는 방식과 그 다음에 우리가 사고해야 되는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점핑을 하고 뭔가가 도전을 하고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 아빠한테 물었대요. 저희 아버지는 그러면 회생이 불가능할까요? 아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정말 배운 것도 많고 정말 열심히 사셨는데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왜 가난한 아빠로 남아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 아버지가 이 사분면에서 B 사분면을 옮겨가려고 했을 뿐 그분은 머리로는 그 가정을 이해해도 감정적으로는 거기 적응할 수가 없었지.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고 돈을 잃기 시작하자 내 아버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지 못했고 그래서 그분은 가장 편안한 곳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가장 편안한 곳이 어딜까요?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인플루이 생활이 가장 편해요. 물론 직장에서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를 그만두거나 해고당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인정받으면서 매월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게 제일 안정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아, 난 돈이 많이 버는 것도 필요 없어. 안정적인 삶과 그 다음에 내가 자식들을 부양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거야. 그런 분들도 맞으실 수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도 조금 중간을 유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 부분은 뭐냐면, 사람들의 성향은 바뀌지 않아요. 내가 안정적이고 두려움이 많다면 안정적인 생활에 익숙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거기서 일을 하면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기 만족도 높아지고 생활에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조금 바꾸고 싶다. 나는 여태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제자리야. 나에게 뭐가 남았을까? 그래서 조금 바뀌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책을 한 번쯤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책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읽으면서도 정리를 하는데 굉장히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면 우리 보통은 뭐 대주제, 소주제, 중주제 뭐 이런 식으로 다 분류가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는 다 작은 글씨로 뭐 챕터를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읽는데 그렇게 막 쉽지만은 않으세요. 그리고 뭔가 읽으면서 자료를 조금 더 찾아봐야지, 이분이 쓰는 용어의 뜻이 정확한 뜻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 책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래도 부의 추월차선, 그 다음에 내가 부를 점핑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사분면이랑 때로는 S사분면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부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대요. 돈을 잃고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내적으로 너무 큰 고통이 되면, 사실 그런 두려움은 우리 두 사람 모두가 갖고 있지. 돈을 잃으면 어떡할까? 나 이 돈을 잃어서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너네 아버지는 안전을 선택하고 나는 자유를 선택한 거야. 아버지는 안전한 삶이 더 마음이 놓이셨던 거야. 그래서 아버지는 안전한 삶을 유지하시고자 하셨고, 이 부자 아빠는 자유를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핵심적인 차이군요.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지만 돈과 관련된 감정에 있어서는 모두 다르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돈을 잃었을 때 굉장히 공포심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투자자들은요, 그런 돈에 대한 두려움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과 관련돼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돈은 다시 내게 차질 거야. 수학 이론처럼 내가 이걸 잃었지만 다시 언젠가는 찾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 아빠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돈과 관련된 감정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다르고 그 두려움도 다르다는 거죠. 그런 감정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사분면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핵심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핵심적인 차이. 네, 우선은 단어를 굉장히 유심히 들으라고 해요. 부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들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어에 대해서 리스크란 단어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불안할까? 어떤 사람은 리스크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구나. 이건 수익이 발생할 수 있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분면의 사람들은 어떤 단어를 쓰는지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사분면의 사람들은 안정 또는 혜택 같은 단어를 말하는 것을 들으면 그 사람들이 핵심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대요. 인플로이, 봉급생활자들은 대부분들 안정이나 혜택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안정은 대개 두려운 감정을 대응할 때 사용하는 도구라는 거죠. 두려움을 느낄 때 이사분면의 특성을 우세하게 지닌 사람들은 안정이 필요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는 거예요. 돈과 일자리에 가난한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는 두려운 감정을 싫어한다는 거죠. 따라서 그들은 안정을 추구한다. 혜택이란 단어는 사람들이 자세한 추가적인 보상을 원한다는 의미이다. 건강보험이나 연금 같은 확실하고 분명한 추가 보상을 말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하며
그것을 문서상으로 보장받기를 원한다. 불확실성은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확실성이다. 그들의 내적 사고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준다고 약속한다면 나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제공할 거예요. 그들은 어느 정도 확실성이 확보된다면 두려움을 없앨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일자리를 얻을 때 안정성과 확고한 계약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저는 돈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도 그들은 정직하다. 이들은 종종 돈보다 안정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인플로이에 있는 사람들은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사업을 하는 거나 뭔가를 뛰어든다는 거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쩌면 안정적인 테두리 안에서 뭔가에 불을 쌓는 것들이 본인들에게는 더 안정적일 수 있고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어요. 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고등부 수업을 받았었어요. 영어 수업을. 근데 1시간쯤이야, 한두 시간쯤이야,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인데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원했던 삶은 이게 아니었었는데 내가 이 시간을 왜 투자를 하고 있지? 내가 나눴던 삶은 4대 4대 4의 삶이었는데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로 와닿더라고요. 아이는 아이대로 방치가 되어 있고 나는 뭔가를 열심히 한다라고 하지만 아이에게 투자를 하지 않고 나도 나름대로의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얼마가 되었든 사실은 수익은 굉장히 크죠. 고등부 아이들을 뭐 이제 3, 4명 묶음으로 받게 되면 크지만 과감하게 포기를 했어요. 저는. 그걸 정리하고 나니까 너무 여유가 생기고 다시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시 시청자분들, 여러분들 빨리 만나서 좋은 책도 많이 설명해드리고 같이 내용도 나누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정말 집중하고 그 아이들과 놀아주고 따뜻한 밥을 해주고 아이들과 책을 읽는 그런 시간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잠깐 돌아왔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망각의 동물이어서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아요. 잠깐 2시간? 2시간 정도야 내가 뭐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다고 해서 또 별로 나쁘지 않아 이러면서 시작한 그 2시간이었는데 그 제가 정해준 2시부터 6시까지의 수업 시간을 제외한 다른 시간에 2시간을 투자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다시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도 학교를 갔고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뭔가를 계획을 하고 있다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해서 시간 대비 어떤 소득을 받으시려고 절대 건너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스트레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단지 이 아이들에게 거절을 못했어요. 사실은 제가 어머니 그러니까 이 선생님 여기 아이가 있는데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뭐 첫째가 조금 그래서요 이러면 어머니 제가 처음엔 안 된다고 거절을 하다가 그럼 6개월만 잠시 봐줄게요 라고 했는데 그 사태가 점점 커진 거 버리거든요. 그럴 때 느꼈던 거예요. 사람은 겪어봐야 되는구나. 겪고 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힘이 생기는구나.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구나 라고 느꼈던 부분이었어요. 네,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러면 S사분면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스스로 고용주가 되는 것이에요. 내 일을 하는 것을 원하는 DIY죠. 수입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 열심히 일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기대를 하는 사람들. 당연히 열심히 일해야지. 그래야지 이만큼 보수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S사분면의 사람들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S사분면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계속 안 좋네요.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나 봐요.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S4분면의 사람들, 두려움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영업자는 안정이 아니라 상황을 통제하거나 무엇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통해 두려움에 대항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두려움을 느끼거나 경제적 위험에 맞닥뜨리면 정면으로 대응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의사, 변호사, 판매원, 부동산, 중개업자, 소매상, 세탁소, 식당, 그리고 뭐 자수성가 해가지고 백만장자 됐어요. 월 수입 몇 억이에요.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술가, 미술가, 테라피스트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을 팔아서 자영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일을 대신해줄 사람을 구할 때 어려움을 겪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 잘하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해야지 만족스럽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맡겼을 때 그 일이 잘 될 것 같지가 않고 불안한 거죠. 예를 들어 치과 의사예요. 내가 치과 치료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왜 음식점 같은 데 되게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비법을 공개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대별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분들은 자신이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뽑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뽑고 싶어도 그들이 나만큼 해낼 거라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뽑을 수가 없죠. 네. 그 일을 잘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자기 일을 하거나 스스로 고용주가 되거나 자기 방식대로 하거나 또는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기회를 찾아 독립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S4분면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훌륭하는 것조차도 주저하는 까닭은 일반 훈련을 시킨 다른 사람들이 변모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뽑아서 이걸 훈련시켜야지 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들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기술을 배워서 다른 데 써먹을까봐. 그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스스로 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S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이 B나 I사분면을 옮겨가고 싶어 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옮겨가고 싶은데 그게 점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못하고 어떤 사람을 고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모든 훈련을 시켜서 나의 전문적인 비법까지도 전수해주고 싶지는 않으신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과 좀 뒤에서 설명해지겠지만 S4분면의 사람들과 I4분면의 사람들 누가 틀렸다 맞다가 아니에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세요. 그렇게 가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그럼 B4분면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B와 I를 공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시대요. 이 부자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의 경우에도 B를 하다 점점 I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을 고용한대요. 그리고 단연간의 훈련과 경험을 지니기를 바란대요. 최고 이 BS 사분면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ESBI 쪽에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을 고용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들은 속히 전문가라고 하는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돈은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래요. 그들은 돈보다 그들의 독립성, 자기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존경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대요. 돈을 많이 주고서라도 그 전문가들을 고용한다라는 거죠. 그들이 왜냐면 나보다 더 잘할 거니까 그들을 고용해서 그들이 전문 경영인처럼 경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네, 이들은 고용을 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한 다음에 알아서 하도록 정권을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감독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필요로 하지도 않는데요. 이들은 돈보다 독립성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대요. 진정한 비사분면의 사람들은 ESBI에 똑똑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걸 굉장히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아. 나보다 아이디어가 더 많은 사람들이 많아. 그들을 고용해서 내 시스템 안에 넣는 거죠. 나 대신 일할 사람들을 고용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뭐하러 직접 해야 하는 거지?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은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아. 나는 나에게 독립성과 자유가 더 중요한 거야.
그들에게 모든 권한을 일임한대요. 그리고 그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끔 독립적인 마음을 주는 거죠. 그들이 더 동기부여가 돼서 잘 운영할 수 있게끔. 네, 여기서 예시로 포트의 얘기가 나와요. 생각은 가장 힘든 일이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그토록 적은 것이다. 네, 생각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래요. 이들도 부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이들도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실패를 거뒀을 거고, 이런 사고방식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시스템화하지? 나는 그러면은 이 부동산 사업을 어떻게 자동으로 굴러가게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 없이도 어떻게 독립적으로 하게 되고, 이들이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 것이고, 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의 힘이 필요해요. 근데 그 고민조차도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저도 그래요. 근데 그 고민을 해야 돼요. 그 고민을 할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 어떨 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자고 싶어 라고 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본인이 정말 성장을 하고 싶거나 정말 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고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생각을 해보셔야 되세요. 내가 언제 자유로워질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시스템을 하지? 이들이 어떻게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시스템 만들어주지? 이들에게 어떻게 통제권을 주지? 그리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을 어떻게 고용할 수 있지? 여기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리더십으로 사람의 최선을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리더십으로 사람의 최선을 이끌어내야 된다. 그래야지 이 사람을 믿고 맡기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리더십을 가지고 이 사람의 최선을 이끌어내야 돼요. 이 사람이 내가 열과 성의를 다 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에게 충분한 보상도 해줘야 되고요. 충분한 시간적 보상도 물론 해주셔야 되시고요. 가족들에게도 물론 잘하셔야 되시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민을 해보셔야 되세요. 그러면 이 리더십, 내 부자 아버지는 헨리 포드와 스탠더드 오일사의 창업주인 존 디 록펠러 같은 사람들에 관한 책을 읽게 했다. 부자 아버지는 리더십의 본질과 사업의 기술적인 측면을 꼭 배워야 된다.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고 격려했대요. 진정한 성공가는 진정한 비즈니스가가 되려면 두 가지 특성 모두를 갖춰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된대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사업체를 하나를 운영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교육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사업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그 일을 잘 해주는 사람,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고 제품을 잘 만드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의 감정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감정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열정을 쏟을 수 있게끔 감정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어떤 기업은 이런 기업이 있어요. 정말 열정페이로 가득해서 그런 사람들이 열정만을 먹고 사는 기업들도 있어요. 굉장히 안 좋은 기업 문화이긴 한데요.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새로 들어오는 신입사원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고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조직들도 있어요. 그래서 고인물에서 계속 성장을 하지 않으니 그들이 나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열정으로 뭔가를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꼭 착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기존의 사람들이 지금껏 이 회사를 다니면서 쌓은 노하우와 기술과 문서와 매뉴얼화 되지 않은 뭔가가 있어요. 그들에게만 있는, 그들만 아는 정보력이 있고 그들만 아는 편리한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활용하셔야 되세요. 그런데 기존 인력에 대해서 편파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저 친구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저 친구 이제 이 정도 일했으면 됐잖아, 이제 그만 좀 일하지, 내가 자르기 전에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열정페이를 지급할 수밖에 없거든. 왜냐면 나도 여기서 잘해서 인정받고 뭔가가 쭉쭉쭉쭉 승진하고 내가 인정받는다는 그 느낌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근데 그들도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워크홀릭은 조금 다를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그래서 회사에서는 계속 평가 시스템을 두고 그 사람의 어, 여러 가지 평가, 그다음에 직무 평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기대심도 크고 그들이 잘해줘서 어떤 열정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그 열정을 회사에 베풀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게 내 사업에 투자하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들을 여러 가지를 해보셔야 되세요. 그리고 특성상 그게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정이 더 중요해. 내 삶에서는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는 분명히 그들에 따른 능력이 있어요. 그럼 그걸 잘 활용을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 활용할 수 있는 게 리더십의 능력인 거예요. 내가 믿고 맡길 수가 있어야지 내가 이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리더십이에요. 그 부자 아빠가 계속 강조한 게 진정한 리더들은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 그리고 끊임없이 배워야 돼. 이거 두 가지 특성. 리더십과 그 다음에 기술적인 측면. 리더십의 본질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리더십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최선을 이끌어내는 능력이야. 재무제표 읽기, 마케팅, 세일즈, 회계, 경영, 생산 이 같은 기술들 부자 아빠가 가르쳤대요. 각자의 교훈을 통해 그분은 우리에게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을 이끄는 능력을 배워야 함을 계속적으로 강조한 거죠. 부자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하셨대요. 사업에서 기술적인 측면은 쉬워. 기술적인 측면은 쉬워. 어려운 부분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야. 어려운 부분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야. 어려운 부분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야.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서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뭘 설명하고 있냐면 창업에 이르는 단계. 회사에 근무하시는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들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해요. 자영업을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비즈니스 사업화 시스템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결국은 S사분면에 가 있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종종 제 사업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라고 말을 듣는데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안정과 행복을 이루기 위해 아무도 손대지 않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들 아무도 손대지 않은 거. 내가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나오면 좋을까? 내가 이걸 했을 때 성장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B타입의 사업이 아니라 S타입의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죠. 양쪽 모두 장점과 단점, 위험과 보상을 지니고 있다. B타입의 사업을 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은 S사업을 하고 있다. B사분면으로 건너뛰고 싶어 하지만 S사분면에 갇히고 만대요.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이 소수에 불과한 이유가 기술적인 측면과 인간적인 측면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즉 필요한 기술과 사고방식을 배워야 한대요. 사고방식. 비즈니스, 사람, 내가 최고가 아니야. 난 최고가 아닐 수 있어. 이 최고인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들이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권한을 주고 그들이 잘하게끔 능력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S타입의 사업자와 B사분면의 사업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S는 일자리를 소유를 하고 싶어 하고요. B사분면 사람들은 시스템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치과 의사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들 계세요. 그분이 치과를 너무 아기들도 잘 보고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을 잘 달래가면서 아프지 않아? 이건 어떤 거야? 이거는 청소기야? 소리가 날 수도 있어. 너무 잘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 잘한다는 소문에 그분에게 진료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들에게 예약을 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치과 의사가 휴가를 가면 어떻게 될까요? 휴가 감과 동시에 수입이 끊어져요. S사분면은 그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내 노동과 내 시간 대비해서 받는 거예요. 치과 의사, 변호사, 뭐 자영업자들, 뭐 컨설턴트들 이런 사람들이 내 시간을 투자해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한 B가 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꼭 소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노동이 아니라. 그리고 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을 고용하고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이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사람을 이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들은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상대방을 못 믿어요. 이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면 이 사람들이 이 기술을 들고 나가서 또 다른 사업체를 차리는 건 아닐까? 내가 이걸 하게 되면 나의 경쟁사가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절대 아니에요. 내가 A라는 사업을 만약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B라는 사업을 해서 잘 되잖아요. 똑같은 아이템으로 내 걸 아이디어를 훔쳐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서로 상생을 하게 돼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A 브랜드라는 게 있는데 그 A 브랜드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A 지역에서 A 브랜드가 잘 되면 B 지역에는 그 브랜드를 홍보하지 않아도 그 브랜드가 잘 되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 사람들 인식 자체가 이거는 맛있고 이 브랜드는 믿을만해 라고 생각을 하면 이쪽에 가서도 그걸 믿고 간단 말이에요.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겪다 보면 여기는 이 맛이 안 나. 이쪽에 똑같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A 브랜드를 가지고 이쪽이 잘 됐을 때 다른 지역에서도 이 효과를 분명히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잘해서 뭔가를 자수성가하고 승승장구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절대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되세요. 다 같이 잘 되셔야 되세요. 그래야지 같이 성장을 하세요. 나와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과 같이 성장을 하시는 방향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통제력, 사람을 이끄는 능력, 사람들을 이끄는 능력이 꼭 있어야 돼요. 정말 딱 와닿는 말이 예시가 여기 나와요. 얘기해 드릴게요. 당신은 맥도날드보다 더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E4분면과 S4분면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한대요. 이 제품은 다른 회사 거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것은 더 좋은 물건이 없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브랜드는 절대 없어요. 이 제품에 관한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대신 제게 수익의 25%를 주십시오. 이 제품 만드는데 제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아세요? 시간 굉장히 많이 투자됐어요. 라는 단어를 사용하신다면 이거는 S4분면의 사람들이래요. 이는 더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 수 있다는 제품에 집착을 한다는 거죠. 제품 자체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나는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어. 나는 제품, 더 나은 사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업 시스템의 구축해서 이걸 더 잘 팔고 많이 팔아야지 이게 아니라 제품 자체에 집중을 하는 거죠. 제품 자체에 집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제품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세계적으로 여러 이제 가게 되면 햄버거 잘 만드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맥도날드가 왜 이렇게 성공을 했을까요? 그건 거예요. 잘 만드는 제품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은 시스템을 시스템을 만드는데 더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는 엄청나게 부유한 다국적 기업보다 훨씬 훌륭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가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진짜 수없이 많아요. 나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시스템화해서 빨리 굴릴 것인가? 다국적 기업을 만들 것인가? 승승장구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죠. 제품은 제가 단언컨대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영어 시장에서도 시스템이나 제품이 좋은 거는 굉장히 많아요. 이 제품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고 이걸 시스템화 시킬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강조하시는 건 제품인 거예요. 이 제품이 어떻고요? 이 제품은 뭐 시간이 많이 들었고요. 이 제품만한 게 없어요. 이거 능가할 만한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제품을 계속 홍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제품을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셔야 되세요. 내 노동을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품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시스템을 맞추게 되면 어떤 제품들이 들어와도요, 시스템 안에서 자동적으로 팔리는 거예요. A 제품이 들어올 수도 있고 B 제품이 들어올 수 있고 C 제품이 들어올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만큼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어요. 그걸 잘 조합해서 잘 파시면 되는 거예요. 잘 조합해서 잘 팔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놓으셔야 되시죠. 좋은 제품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선택하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요즘에도 제품들은 뭐 로봇 청소기도 그렇고 영어학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아파트도 그렇고 뭐 제품들 에어컨도 그렇고 안 좋은 게 없어요. 다 좋아요. 좋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수많은 정보들을 필터링하고 걸러내는 작업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엄청나게 부유한 다국적 기업보다도 훨씬 훌륭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가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세상에 무수히 쏟아져 나온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들은 많고 그런 제품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러나 훌륭한 사업 시스템을 구축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훌륭한 사업 시스템을 구축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훌륭한 사업 시스템을 구축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I4분면의 사람들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투자자들이에요. 부자들의 놀이터래요. 부자들의 놀이터다. 너무 웃기다. 네, 투자자들의 놀이터래요. 어떤 사분면에서 돈을 벌든 간에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는 언젠간 결국은 I4분면을 옮겨와야 한다. 돈이 부로 변화되는 것은 바로 I4분면이기 때문이다. S4분면에서 성공을 거두는 데 있어 한 가지 단점은 그곳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을 잘하면 잘해낼수록 더욱 고된 일과 긴 노동시간이 이어진다.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더욱 고된 일과 긴 노동시간으로 이어진다. 여러분 너무 와닿지 않아요? 회사에서도 일 잘하는 친구한테 일이 몰려요. 왜냐면 얘한테 가면 빨리 처리가 되거든. 그리고 얘가 잘하거든. 그래서 그쪽으로 일이 몰려요, 사실은. 일을 잘 해낼수록 더욱 고된 일과 긴 노동시간이 이어진다. 너무 무서운 말이죠.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그 사람들에게 일이 더 고된 일과 긴 노동시간이 이어진대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부자와 부유함의 차이는 뭘까요? 부자와 부유함의 차이. 로버트 기요사키와 킴은 1989년쯤에 백만장자가 되었지만 진정한 자유는 1994년도에 자유를 얻었대요. 5년 후죠. 더 이상 물리적 노력을 투자하지 않아도 사업 시스템은 계속해서 성장을 했고 대부분의 사람이 경제적 성공이라고 여기는 정도의 경지에 달성했대요. 그런데 현금 흐름을 보다 깨달은 거예요. 자산을 더욱 성장시켜 우리의 모든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지출보다 더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들 대차대조표 아시죠? 자산 부채. 그리고 기업에는 손익계산서 PL을 작성을 하시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BS하고 PL은 꼭 작성을 하게끔 돼 있는데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할 때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걸 느낀 거예요. 내가 사업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돈을 버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힘도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인프로이를 고용해서 그들이 정말 전문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해서 사업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맞아요. 거기서도 수익이 발생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잘 계산해 보세요.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서 매출 이익을 구해요. 그리고 판매 관리비를 뺀단 말이에요. 급여라든지 퇴직금, 임대료, 접대비 뭐 이런 것들을 판관비라 그러죠. 판매 관리비 이쪽을 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업 이익을 남겨요. 그런데 손익계산서에 잘 보시면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책을 읽다가 그럼 뭐지? 시스템 잘 구축하는 거 좋은데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게 답이었어요. 영업 외 수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영업 외 수익.
네, 이거 아주 어릴 때 배웠던, 대학교 때, 초기 때 배웠던 건데 이렇게 써먹을 줄 몰랐어요. 그때는 볼 때는 별 느낌이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영업 외의 수익을 늘려야 되는구나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영업 외 수익 뭘까요? 이자 수익, 임대료, 배당금 수익, 유가증권, 매입 할인, 외환 차익 이런 것들이 다, 그리고 처분이익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자산에서 나와요. 자산에서. 이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지출을 능가해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내가 계속 잘 돌아가게끔 만들어 온 시스템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시스템에는 제가 뭔가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고 사람들을 리더십으로 끌어모으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이런 노력과 시간과 생각과 내가 리더십이 필요를 해요. 그런데 자산은요, 자산 수익은요, 그냥 들어와요. 여기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비활성 소득이라고 설명을 해뒀어요. 비활성 소득? 비활성 소득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쉬운 거, 임대료, 특허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수입. 이걸 늘려야 됐던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수입이에요. 임대료는. 그러면서 그 생각이 정말 그거구나. 시스템과 더불어 내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수입을 꼭 만들어 놔야 되겠구나. 그 수입이 얼마나 작든 간에 정말 내 소득이 진짜 눈꽃만큼, 찌똥만큼이라도 거기 일부를 나눠서라도 투자를 해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네, 그 시점에서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1994년에 자산에서 창출되는 비활성 소득이 우리의 지출을 능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활성 소득이 우리의 지출을 능가하기 시작했대요. 그 시점에 우리는 풍족해졌다.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유형자산을 마련해 우리의 지출을 능가하는 보다 많은 비활성 수익이 지출을 능가할 때 비로소 진정한 부유가 찾아왔다라고 해요. 부동산과 주식과 같은 유형 자산을 마련해 우리의 지출을 능가시킨 거죠. 유형 자산을 마련해서 우리의 지출을 능가시켰을 때 그것을 비활성 소득이라고 그러고 그 비활성 소득 우리가 대차대조 손익계산서에서 얘기하는 영업 외의 수익인 거예요. 영업 외의 수익. 영업의 수익, 이자 수익, 배당금, 유가증권 매입 할인, 외환 차익, 그 다음에 뭐 배당 소득 이 유형 자산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인 거예요. 이 비활성 소득이 증가할 때 우리는 진정한 부자가 되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부유함은 뭐야? 부유함은 정의하자면 뭐지? 라고 했을 때 당신 혹은 당신 가족 중 누구가 물리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절대 일을 하지 않아도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 지금의 삶을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날짜 수를 계산을 하면 그게 부유함의 정의라고 할 수 있대요. 네. 당신 혹은 당신 가족 중 누군가가 물리적으로 일하지 않고도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날짜의 수래요. 누군가가 물리적인 일을 하지 않고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생활할 수 있는 날짜의 수를 의미한대요. 부유함은 금액이 아니라 시간으로 측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진짜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버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계속해서 보유할 수 있는 돈의 액수인 거죠. 계속해서 보유할 수 있는 돈의 액수.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여있는 돈이라고 해야 되죠. 계속해서 보유할 수 있는 돈. 부동산, 임대료 이런 것들이요. 그 돈의 액수 그리고 그 돈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많은 돈을 벌면서도 모두 지출 부분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굉장히 많아요. 월 1,000, 2,000을 버시는 분들인데 그만큼 지출로 많이 나가요. 왜냐하면 품위 유지비도 있고요. 그 생활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지출선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열심히 일해도
충분한 돈을 벌 수 없다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라고 해요. 나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데 돈이 충분하지 않아, 모자라.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요. 나 정말 더 열심히 일했고, 더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했는데,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발벗고 뛰고, 내가 강의도 하고, 이런 저런 거 했는데, 근데 나는 부유하지 않아. 라는 스트레스요. 너무 우울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우울할 것 같아요. 그거를 여러분들도 벗어나시고, 저도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네. 돈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든 간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중 일부를 항상 아이사분면에 투입해야 한다. 아이사분면은 돈을 벌어주는 곳이다. 돈이 당신 대신 열심히 일해준다면 당신은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 아이사분면이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데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형태의 투자 역시 존재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제가 얘기했죠. 영업 외에 이익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영업을 해서 버는 이익 말고요. 그냥 벌어 들어올 수 있는 이익, 유형 자산에서.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이사분면에서 수입을 얻는 장점은 뭘까? 그들은 수백만 달러를 벌면서도 합법적으로 그 돈에 대해서 세금을 거의 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수입 부분이 아니라 자산 부분에서 돈을 번대요. 수입 부분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산에서 돈을 벌어들여요. 자산, 유형 자산이요. 이자 수익이요. 임대료요. 배당금이요. 그리고 매매 차익이요. 이런 것들로 근로자가 아니라 투자자로서 돈을 버는 것이다. 우리는 월급 받으면서 원천징수 다 떼고 받잖아요. 세금 다 떼잖아요. 앞으로는 점점 세금을 더 많이 낼 거예요. 왜냐하면 복지가 그만큼 좋아질 거기 때문에 우리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그들도 부양을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커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세대 때는 환경부담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세금들을 내고 살게 될 거예요. 점점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금들이 올라갈 건데 그 세금으로부터도 조금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세요. 네, 우리 아이들 그렇게 살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가 되지 않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그럼 다 투자자가 되고 싶지. 나 돈이 없단 말이야. 나 이거만큼 벌어서 언제 집 사? 집 사고 상가 돈이 있어야 상가를 사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방법은 많아요. 방법을 찾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이유는 어쩜 동일하대요.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내 돈 다 잃어버릴까봐. 내가 이렇게 피땀 흘려서 번 돈인데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까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힘들게 번 돈을 다른 곳에 투입하고 싶지 않아 하고 그것을 돌려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든 말든 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자체 때문에 투자하는 게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은 사실은 그 안정적인 삶, 인프로이의 삶, 사분면으로 이 사분면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극도로 리스크를 싫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봐서는 100만 원만 있어 투자할 수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있고요. 계약금 정도만 있어도 투자할 곳을 찾을 수가 있어요.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고 나면 뭐 전세금이나 뭐 이런 것들로 많이 대처가 되고 그런 것들을 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플로이 그 봉급 생활자라고 할지라도 그 수입의 일부분은 반드시 투자에 사용을 하셔야 되세요. 주식일 수도 있고요. 증권 이런 것들일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으셔가지고 유형 자산의 작은 거라도 어떤 사람은 명품 가방 이런 것들 모으는 수집가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오래된 물건들을 수집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굳이 막 돈이 많아야 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은 분야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야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투자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목이 너무 아파요. 네, 여러분들 물어보시는데 마이크 바꿨어요. 전에 마이크가 2번이 떨어뜨려서 고장이 났답니다. 그리고 이제 음성 녹음하다 중간중간에 굉장히 음이 많이 끊기고 잡음이 들어가고 해서 제가 이제 이어폰을 꽂았어요. 안 꽂으면 제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서 어디서 잡음이 들어가고 몇 분에서 편집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어폰을 잠깐 꽂고 해봤고요. 이것도 좀 적응이 되면 이어폰을 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성능이 너무 좋아서 지금 문을 꼭꼭꼭꼭 다 닫고 하거든요. 네, 예전에는 뭐 이런 이 정도에 안 들어가서 에어컨도 틀고 창문도 열고 뭐 다 하고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저희 집 앞에 그렇게 귀뚜라미가 많더라고요. 네, 매미랑 귀뚜라미랑 이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방송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빨리 행복한 부자 엄마가 되셨으면 좋겠고 어떤 노동을 하는 시간을 절대적으로 조금 줄여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잠깐의 욕심 때문에 뭐 추가의 학생들을 받았다가 바로 이제 내렸잖아요. 그것처럼 다시 행복해졌어요. 다시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들에도 너무 행복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었거든요. 아이도 방학을 하고 마이크도 고장이 나고 너무너무 더웠고 제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 많았었는데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행복하고 즐겁고 사랑스럽고 감사한 하루 보내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 버튼이랑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